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 챌린지 시간입니다.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은 3.15 의겁의 전국 아마바둑대회 아마최강부 결승전입니다. 이 3.15 의겁에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의거를 기념하는 대회인데요. 역사적으로 참 뜻깊은 대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15 의거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초의 민죽운동으로 그 운동을 기리기 위한 대회로 이번 아마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가 주최했습니다. 창원시 바둑협회와 대한바둑협회, 경남바둑협회가 주관을 맡았고요. 장소는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경기 방식이랑 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방식은 호선의 덤 6집 반, 예선은 리그 방식이었고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금은 아마최강부 우승 200만 원, 준우승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네,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펼쳐졌는데요. 2019년 7월 14일 일요일에 펼쳐졌습니다. 동호인끼리 이주영 국회 부의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축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다양한 부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중고등부에서 초등부까지 정말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단체전도 있었다고 하죠. 네, 자 오늘의 결승전 김희중 선수와 정한필 선수의 대국입니다. 제한 시간 각자 3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됐습니다. 네, 굉장히 속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김희중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정한필 선수가 백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3.15 의거는 참 역사적으로 뜻깊은 대회인데요.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의거를 기념하는 대회입니다. 마산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펼쳐졌었는데요. 학생들의 첫 시위가 이제 발판이 됐습니다. 3.15 의거 시위를 하면서 김주열 열사가 실종이 되면서 이제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4.19 혁명이 불씨가 됐습니다. 네. 현재는 3.15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3월 15일 전후에서 기념 마라톤 대회, 전국 웅변 대회, 백일장 등 문화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국립 3.15 묘지가 준공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3.15 의겁의 전국 아마바둑대회도 그런 문화축제가 되겠죠. 네. 초반은 아무래도 35분 타임아웃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상변에서는 서로 모범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굳혀가는 수도 굉장히 큰 것이죠. 네, 갈라치는 수도 아주 모범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백이 다 양쪽 다 가능한 모습인데 정한필 선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이쪽으로 나가갔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붙이는 수를 택했는데요. 이 수도 가능은 하지만 젖히고 젖혔을 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늘어둔다면 이것은 백이 좀 두터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일단은 바깥쪽으로 막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보석은 흙이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대로 진행이
네, 어. 이렇게 끊는 진행은 아무래도 조금 실리적인 수인데 네. 이 수보다는 저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두텁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붙인 것이 아니라 흙이 이쪽으로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고요. 네. 붙일 때 끼운 거와 환원이 되었습니다. 밀고 끊어서 이런 정석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정석 선택은 보통 기풍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석 선택. 지금 이 정석 같은 경우에는 백이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인데요. 아무래도 정한필 선수가 좀 실리적인 성향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정석입니다. 네. 까지 늘고요. 기본 정석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곳에서 흙의 고민이에요. 그냥 알기 쉽게 이곳을 단수 치고 밀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한 칸 띄고 밀 때 이쪽으로 젖혀가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젖혀간다면 일단은 백이 찔러야 하겠고요. 네. 이런 정도 서로 타협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흙이 이렇게 밀어가겠죠. 백이 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흙이 이쪽으로 젖혀간다면 하나 찔림을 당하고요. 그냥 밀어간다면 서로 이 정도 타협이 되는 그런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우수의 차이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곳을 밀고요.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이 정도로 밀어가는 정도가 서로 알기 쉬운 정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고 이런 곳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사실 무난한 정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실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대회의 성격상 굉장히 속기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대국하고 있는 김희중 선수라든지 정한필 선수도 아마 속기의 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희중 선수는 아마바둑계에서 참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희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 생활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기사고 김희중 선수는 예전에 프로 생활을 할 때 그 기왕전 등 여러 가지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원로 기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99년도였죠. 99년 만 49세의 나이로 일신상의 문제로 돌연 은퇴를 선언해서 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2013년부터는 내셔널리그 선수로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끊는 수를 택했어요. 이 수보다는 이쪽으로 단순하게 찔러서 지금 이 간격이 중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 처리를 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한필 선수가 일단 끊어서 서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한필 선수가 먼저 싸움을 걸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좀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서 교환했다면 사실 백이 불만이 없는 진행인데 그 이유가 이쪽이 중복 아닙니까? 한 칸밖에 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었는데 일단은 정한필 선수가 조금 더 전투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흙도 기세로 늘어두고 싶죠. 네. 초반 정석 선택을 보면 참 실리에 솔직한 줄 알았는데요. 네,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정한필 선수가 되겠네요. 네. 정한필 선수도 저와는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저 어린 시절에 원생 시절에 정한필 선수와 같이 이렇게 대국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해서요. 정한필 선수는 20대 후반의 그 선수로 저와 연구생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생 출신이고 프로를 꿈꿔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은 뭐 검증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네. 네, 차분하게 늘어두고요. 이곳에서는 단순하게 받아둘 수는 있지만 이런 수보다는 이쪽으로 행마를 하고요. 네. 뛸 때 치받는 것이 행마의 흐름입니다. 이런 행마의 흐름을 과연 둘 수 있을지. 네, 김희중 선수가 역시 감각 면에서는 아직도 프로급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직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드셨지만 이런 감각면에서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이쪽을 밀어갔고요. 이쪽 단수를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야겠죠. 는다면 백도 한 이런 정도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공격하면 김희중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워낙 시원시원하게 두는 스타일이고 또 손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를 좀 압박하는, 좀 속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장점인데 오늘 바둑도 지금까지는 좀 호쾌한 행마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기 전에 두는 교환이고요. 막는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 끊어가는 수는 장문이죠. 네. 이어도 잡히게 됩니다. 흙은 받아두어서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또 이곳에 들여다봄을 당하고 쉬어간다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나가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의 수순을 보면 양쪽 다 행마의 흐름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네, 뭐 프로 바둑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날일자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 날일자로 인해서 좌상 쪽의 모양을 크게 키우고 있고요. 중앙 쪽의 백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노타임으로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여기 넓게 벌렸는데요. 사실 이 수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눈목자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은 조금 넓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초반부터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수부터 독특한 수가 나왔는데요. 네, 김희중 선수가 흑번으로 시작이 됐는데 보통은 본인의 오른쪽을 많이 두는데 일단 왼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화점으로 백은 시작을 했고요. 네, 흑은 눈목자로 걸치면서 호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조금 독특한데요. 보통은 이 정도로 벌리는 것이 보통인데 좀 넓게 진영을 갖췄고요. 네. 흑도 침착하게 한 칸으로 받아두었습니다. 들어가고요. 네. 이 상병 같은 진행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고 좀 모범 포석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갈라치는 수도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죠. 네. 붙이는 정석을 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무난한 정석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 진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마도 바둑 팬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 진행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띄어서 호쾌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그냥 찔러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끊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서로의 몸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좀 초반부터 백이 적극적으로 두어갔습니다. 네, 이것을 하나 붙여두고 이쪽을 두었죠. 이 수순이 참 기민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수순을 두지 않고 그냥 이쪽을 두었다면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씌워서 좀 답답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김희중 선수가 노련하게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 이쪽을 두는 수를 택했고요. 좀 그런 수순이 좀 좋아 보입니다. 밀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곳을 교환을 하나 하고 수를 두었습니다. 여기 날일자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이 좌상 쪽의 모양과 이 중앙의 백도를 좀 노리는 굉장히 양수겸장의 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곳을 벌렸거든요. 지금 이곳은 조금 엷은 맛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가 보통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곳을 두었는데 여기서 바로 김희중 선수가 날카로운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수의 뜻은 보통은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인데요. 끊는다면 단수를 치고요. 보통은 그냥 맞게 된다면 네, 끊어서 이 백의 진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잡는다면 이 백은 확실히 넘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호구 치는 수가 성립을 하게 되죠. 넘어간다면 끊어서 이것은 백이 크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는 없고요. 찝을 때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돌파하는 자세가 이 호구로 백도를 돌파하는 자세가 워낙 좋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아무래도 초반은 흙 쪽으로 좀 기울게 됐고요. 그리고 흙의 장점이라고는 이쪽 빠지는 수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이쪽 빠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가 성립이 되면서 이쪽 좌변 쪽의 백돌도 좀 약해졌습니다. 네. 자, 바로 급소 치중을 갔고요. 네. 치받고 늘자. 역시 이 빠지는 수가 의미가 생겼죠. 네.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됐습니다. 단수를 치고요. 정한필 선수도 반격을 해 나갔는데요. 이 빠지는 수가 성립이 되었죠. 이 수를 발견해서는 아마도 김희중 선수가 초반부터 본인이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의식했을 것 같아요. 네. 막아야 하는데 이쪽을 두고요. 하나 밀어놓고요. 끊는 교환을 하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초반은 실리로 좀 흑이 이득을 보고 좌변까지 넘어갔고요. 그리고 중앙은 이렇게 뻗어 나오면서 이 좌중앙 쪽과 우중앙 백 쪽이 좀 약해지면서 초반은 흑의 우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반은 흑의 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의 숫은 대국장에서 살펴보시죠. 초반 좌변에서의 흑의 진행 참 정리가 잘 된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반격이 워낙 좋았고요. 네. 그 이후로 좌변을 넘어가고 중앙까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어느새 그래프도 흑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죠. 백의 사활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백 이쪽 사활이요. 네. 아직은 완벽한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로 침입을 한다면 이곳에서 두 집이 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좀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백도 약해졌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김희중 선수가 이쪽을 두고 공격을 하면서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막힐 수가 없겠죠.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백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백이 일단은 곤마가 2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이 꼭 집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네. 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한 점을 고스란히 흑의 수중으로 넣는다면 집도 사실 흑이 괜찮거든요. 역시 흐름은 흑의 흐름입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곳이에요. 공격을 진행하면서 이쪽 상변을 차지하는 굉장히 좋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백은 수습할 곳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백이 좀 바쁜 그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좌변 쪽 중앙에 백을 공격을 하면서 상변에서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커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두텁게 한 칸을 띄워두었고요. 네. 백도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집을 줄여가면서 이쪽 삶을 도모하고 있고요. 흑은 이제 천천히 공격하면서 이제 이득을 취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냥 알기 쉽게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네, 지금 저도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곳을 띄고 나올 때 계속해서 이쪽 우중앙 쪽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희중 선수는 역시 우중앙 쪽을 먼저 공격하면서 기분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곤마에 몰렸을 때 무조건 잡으러 가는 것보다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은 이쪽을 잡기보다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벽을 쌓은 뒤에 또 이쪽 상변 2점을 또 공격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격하는 흐름 속에서 좀 흙이 좀 두터워지고 좀 집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백이 어떻게든 삶을 도모할 때 또 계속해서 공격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잡으러 가는 공격보다는 이런 이득을 보는 공격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공격합니다. 네, 흙의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네. 지금 정한필 선수도 마냥 당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수는 이쪽에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젖혀서 이렇게 끊어갈 수는 있지만 흙도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단수를 친다든지 해서 이쪽 흙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둘 수 없다. 흙도. 백도 최대한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알기 쉽게 지킨다면 이렇게 지킬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김희중 선수는 상변 쪽을 두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쪽 중앙 쪽의 약점을 지키겠다.
좀 능률적으로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백도 참아둘 수가 없고요. 네, 백도 강수를 두었는데요. 젖혀갈 테고 이을 텐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그냥 단수 치는 수는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요. 지금 패는 쉽지 않거든요, 백도. 네. 또 좌중앙 쪽에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백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실전 진행 볼까요? 백의 돌이 워낙 약했어서요. 좀 약점을 제대로 추궁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네, 흑보다는 백이 조금 더 엷은 형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끊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곳을 이었을 때 강력한 수가 없다면 지금 붙인 수도 좀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약점을 보강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있고 지금 이렇게 단수 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있는다면 지금 이것은 백이 끊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백 모양도 빈삼각이고요. 흑이 나오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백이 좀 손해가 아닌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서 과연 또 강수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역시 패는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이런 패는 백이 워낙 부담이 있는 패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제한이 35분 타임아웃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전투에서는 시간을 많이 쓰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35분 타임아웃제면 초읽기가 없이 35분을 다 쓰면은 바둑을 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초속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속기의 달인들이라도 바둑이 굉장히 복잡하다면 그런 시간땡 바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바둑에서 조금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백흑도 여기서 단수 치는 것은 이쪽 단수를 몰려서요. 네. 있고 젖힌다면 오히려 흑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선 느는 것이 모양이고요. 있는다면 늘어서 이 수상전은 흑이 할 만한 것 같아요. 흑이 여기서 느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아, 그럼 백도 여기서 이어갈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네, 백도 있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래서 잡아두었군요. 네, 잡아두었고 이제는 서로 타협이 된 모습인데 지금 백이 좌중앙 쪽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급소는 좀 남아있지만 이 정도로 받아둔다면 이수보다는 이수가 좋을까요? 이런 정도 받아둔다면 두 집 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변화도를 살펴볼까요? 네. 이것을 찝고 때린다면 이쪽 한 집 나는 거와 차단을 해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죠. 이 좌중앙 쪽은 살아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희중 선수의 바둑은 처음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속기파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바둑 내용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굉장히 잘 둬서 사실 조금 놀랐는데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한필 선수가 붙인 것도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택한 거예요. 이곳을 붙이고 젖힌다면 상대방에게 빵 때림을 허용하더라도 이쪽에 약간 응원군을 얻어서 어떻게든 중앙 쪽을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좀 강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김희중 선수가 어떻게 받아둘지. 그만큼 백의 위기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상변의 좌상 쪽과 상변 쪽의 큰 실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좀 백이 좀 비세고요. 지금 흑이 뛴 수도 괜찮습니다. 지금 백은 이쪽 젖히고 싶은데요. 젖힌다면 이곳에 봉쇄를 당해서 워낙 답답하거든요. 네. 이곳에 봉쇄를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백도 중앙의 봉쇄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후의 수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5회 3.15 의겁의 전국 아마바둑대회 아마최강부 결승전입니다.
네, 김희중 선수와 정한필 선수의 대결인데요. 현재까지는 김희중 선수가 굉장히 잘 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한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승부수가 나왔는데 한 칸으로 뛰면서 또 유연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김희중 선수고요. 이곳은 또 빼앗길 수 없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젖힌다든지 늘어서 우상 쪽을 응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에 한 칸 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응원군이 도와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젖힌다면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네. 두텁게 행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한 칸 뛴 수의 장점이죠. 젖혔을 때 바로 막을 수가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젖혀가는데 지금 이렇게 끊는 수는 좋지 않아요. 돌파를 당해서 다시 또 봉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쇄가 되면 이곳이 다 들어간다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막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후에 베개 수순이 참 궁금한데요. 일단은 백도 우중왕 쪽이 약하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집으로 이득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마를 통해서 우상 쪽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승부수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하중앙 쪽의 백대마가 정말 위험한 건 아닌가요? 또 수순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네. 이 2번 정도 미는 것까지는 선수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대마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 대마 과연 살 수 있을지 일견 조금 외로워 보이는데 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잡으러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희중 선수도 과연 칼을 뽑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백도 최대한 우상 쪽에 버텨가고 있습니다. 늘 때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모양인 것 같아요. 네. 화점으로요. 네, 그쪽으로 호구를 쳤는데 이 수는 이쪽을 밀리고요. 네. 이쪽 단수를 허용하고 또 이쪽까지 허용한다는 모양이 좀 좋지 않거든요. 전 그래서 이쪽의 호구보다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정수라고 봤는데 일단은 정한필 선수가 좀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어 가자마자 흑의 그래프가 또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프가 점점 흑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마대에서 주니어부 우승자와 시니어부 우승자가 맞붙게 되는데요. 오늘 대국도 그랬죠. 시니어부 우승자였던 김희중 선수와 주니어부 우승자였던 정한필 선수가 아마 최강국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보통은 주니어 선수가 좀 압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김희중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베개 모양이 좋지가 않죠. 네, 이곳까지 잡아서 계속해서 흑의 흐름입니다. 지금 백이 곤란한 점이 지금 여기도 급하고요. 지금 이쪽도 급해요. 이 양쪽을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쪽의 흑이 차지가 된다면 역시 집으로도 흑이 해볼만 하고요. 네. 이쪽 끊는 것이 장문이 되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백이 잘 안 돼요. 과연 정한필 선수가 이 바둑을 어떻게 반전을 이끌어낼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들여다봤고요. 끊겠다는 의미인가요? 사실 이 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 수가 없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패를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패가 있었는데 스스로 그런 것 노림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끊는 것은 모양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건너붙여야 될 텐데 이 교환이 없었더라도 건너붙이는 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아쉬운 그런 교환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우상 쪽으로 손이 와야겠죠.
우상 쪽으로 가기 전에 중앙을 한번 건드려 봅니다. 네, 이수가 일단 가능은 합니다. 찌르고 끊더라도 단수가 성립이 되죠. 있는다면 때려서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 좌중앙 쪽 백을 먼저 압박하는, 사활을 압박하는 수인데요. 찌르고 이 정도 교환을 한다면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지금 늘어서 최대한으로 잡으러 가고 싶지만 찝고 돌파를 당한다면 이 흙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흙도 치받아 두어야 합니다. 네, 치받아 두는 것이 최선이었고요. 여기까지는 교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는 와중에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역시 우상, 계속해서 우상이 중요한 곳인데 네, 우상이 흙의 차지가 됐죠. 우상에서의 사활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백이 이렇게 반발할 수는 없어요. 끊고 중앙 쪽으로 흙이 나온다면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뒤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늘고요. 네. 막는다면 삶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상기까지 살아버리면 백이 정말 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이 우하 쪽에 아직 좀 미완성의 집이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크게 집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에 좀 노림이 좀 있어요. 제가 그냥 끊는 수는 장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끊는 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끊음에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이제 네. 끊는 수가 성립이 돼요. 장문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충이 되죠. 이런 노림을 백은 최대한으로 노려야 해요.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림을 백이 할 수 없게끔 이 중앙 쪽에 아직 약점이 있거든요. 이런 약점을 통해서 흙의 약점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호구를 쳐두어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흙이 유리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백도 뭔가 노림이 있다는 거군요. 네, 백도 일단 우하 쪽에 큰 모양이 있고 이곳에서 큰 집이 난다면 또 반전시킬 수 있고요. 또 이쪽 끊는 단점을 통해서 흙을 크게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백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네, 그런 급소 자리. 김희중 선수는 이런 급소 자리를 지나치는 법이 없죠. 기분 좋게 교환을 하고 막아둡니다. 사실 이 교환은 사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곳은 젖히고요. 젖힌다면 좀 패가 됩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사실 이 패는 백이 부담이 되는데 이 교환을 통해서 이 패가 백도 부담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수로 기분을 또 계속해서 내고 있죠. 좌중앙 쪽에서도 그렇고 우상기 쪽에서도 그렇고 좀 이런 선수 자리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선수 자리. 네. 이런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 좀 아끼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흙도 어느 정도 삶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도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백도 좀 삶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젖혀갔다는 것은 패를 결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고요. 이 정도 교환을 시키고 바로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먼저 삶을 도모해서 패 맛을 좀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워낙에 속기 기전이다 보니까 이런 교환들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젖혀가고요. 여기서 먼저 때릴 수는 없죠. 때린다면 바로 나오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때리더라도 촉촉수로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곳에서 백이 바로 패를 들어갈지 아니면 먼저 삶을 도모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서 지켜두었는데요. 그냥 때리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패를 백이 들어갔을 때 흙이 패를 이긴다면 이 돌이 때려져 있는 것보다 늘어져 있는 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늘어두는 것이 지금은 정수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산 같은 경우에는 백이 패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흙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거든요. 또 흙에 팩감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삶을 확보하고요. 네. 슬슬 후반이 되어가면서 또 시간의 압박이 있을 텐데요. 이 바둑은 35분 타임아웃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후반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좀 기분 좋은 활용이죠. 아직 상변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변에 백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좌상기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찌른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막으면 이곳을 막혀서요. 이쪽 끊기는 것이 남기 때문에 지금 느는 것이 모양입니다. 늘고 이렇게 교환을 한다면 막는 것이 선수가 되지 않죠. 네. 여기서는 느는 것이 모양입니다. 정한필 선수도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연세가 좀 있고 김희중 선수가 시니어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게 결승전에 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김희중 선수가 굉장히 잘 두고 있기 때문에 정한필 선수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바둑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 정한필 선수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정한필 선수가 연구생 출신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같은 연구생을 같이 했다고 하셨고요. 그때 대국했을 때 혹시 결과를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연구생은 한 달에 한 10판 이상 그렇게 대국을 하고요. 워낙에 많은 대국수가 있었고 사실 한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됐을까요? 오래된 일이라 사실 승패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예전에 같이 원생 시절을 함께 했던 그런 동료라는 거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패를 결행을 했고요. 네. 패감을 쓰고 있습니다. 백은 이 패가 좀 큰 패예요. 흑이 이거를 패를 이긴다면 이 상변 쪽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패는 흑보다는 백이 더 부담이 큰 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결행을 했습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추궁당하는 것은 워낙에 굴복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패감으로 작용하죠. 해소를 하더라도 있는다면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받을 그래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팩감이 손해가 아닌 듯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원래 날일자는 건너붙이라는 격언이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것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백이 끊겼기 때문에 이 건너붙이는 수도 상당히 유력한 수죠. 패는 아무래도 백이 부담이 많은 패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를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 패를 흑이 이긴다면 역시 집으로도 계속해서 흑이 앞서 나가게 되겠죠. 네. 그쪽도 패감입니다. 워낙에 요석이기 때문에 흑이 받아두어야 합니다. 네, 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끊어가겠죠. 네. 건너붙였다면 이렇게 끊겠다는 뜻이고요. 백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쪽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요. 좀 무식하지만 끊어가서 어떻게든 끊는 수를 좀 노릴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살리지 않고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괜찮습니다. 서로 타협이 되는 형태인데 일단 이 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희중 선수는 어떻게든 이 패를 이기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백도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변 쪽에 흑이 머리를 두드린 자리가 참 아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빠져두면서 계속해서 이 우하 쪽에 백 진영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김희중 선수. 자, 붙여서 더욱더 압박을 해가고요. 지금
김희중 선수의 약점이라면 지금 이쪽 끊는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수를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을 끊고 끊긴다면 흙이 크게 끊기는 것이 남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때리는 굉장히 큰 곳이 남아있거든요. 네. 이곳에도 흙이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정리할 곳이 많기 때문에 김유중 선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바로 끊어갔습니다. 네, 정한필 선수도 이 노림을 결행을 했고요. 그런데 우악이 괜찮은 건가요? 네, 우악이 끊어서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단수를 치고요. 네. 늘고 다 막는다면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닌데 이곳 빠지는 교환이 굉장히 아프죠. 이런 정도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순은 그 수순까지는 외길 수순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좀 기분 좋은 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그래프는 계속해서 흙 쪽이 앞서고 있죠. 바둑이 점점 후반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흙이 기분 좋은 그런 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지게 된다면 또 중앙 쪽의 백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지금 백은 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체도 좀 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백의 장점이라면 이곳 있는 것이 선수라는 것입니다. 네. 단수를 치고 막으면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이곳 있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것도 백에게는 또 유력한 수가 되겠죠. 네, 흑도 약점을 지켜두었습니다. 늘어서 대응을 했는데요. 여기까지의 수순 해설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인트가 되는 수순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설판에서의 수순은 때리니까 바로 막아두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팩감이 부족하다고 느낀 정한필 선수가 막아두었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때려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바로 때린다면은 이 상변의 사활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상변 같은 경우에는 백이 손을 돌린다 하면 지금 이거 뛰는 수가 성립이 됐습니다. 조금 더 참고도를 이어간다면 네. 이곳을 잇는다면요. 네. 이쪽을 이어서 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젖히는 네, 것까지 젖히는 것은 선수고요. 여기가 최선인가요? 네, 그쪽으로 둔다면 젖혀서 때린다면 치중을 네. 가서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좀 다르게 응수를 해야겠죠. 치중을 갔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수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도 돌파를 할 거고요. 네. 있는다면 흑도 네, 이어서 역시 이곳에 있는 것은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이어야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어서 여기서는 두 집이 나지 않죠. 상변도 집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를 김희중 선수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때린 수가 선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때리는 것이 선수였다면 사실 이 바둑은 굉장히 흙이 편합니다. 네. 전체적인 집도 많고요. 그리고 이쪽은 크게 집만 나지 않는다면 흙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곳에서 때리는 것이 선수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먼저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네. 붙이자 늘었습니다. 지금 또 김희중 선수가 좀 이 끊는 수를 약간 못 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늘고 정한필 선수가 여기서 칼을 뽑았죠. 네. 여기서 바로 끊어갔고요. 잡는다면 이쪽을 끊어서 정리를 하고 바로 또 끊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악수지만 좀 좋은 승부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김희중 선수가 또 날카로운 승부 호흡을 보여줍니다.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끊어서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을 하죠. 네. 여기서 백도 만약에 때리는 게 선수라는 걸 눈치를 챈다면 지켜두어야 될까요? 하지만 지금 백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손을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흑이 이곳을 먼저 때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백도 어느 순간에 선수를 잡아서 지금 우상 쪽에 패가 굉장히 큰 곳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거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도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백은 여유가 없어요. 이곳에 때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버텨가고 있고요. 네. 사실 이곳에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사실 이수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수가 좀 굉장한 실수예요. 그 이유가 이곳에 때리는 것이 선수라고 느꼈다면 아마 이렇게 받아두었을 것입니다. 네. 받고 이곳을 끊고요. 이제 이 끊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곳은 이렇게 붙인다면 이 안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백이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곳을 늘어둔다면 여기 집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을 없애야 하는데 이렇게 두어서요. 이쪽 한 집 나는 것과 이렇게 두는 것이 맛보기로 살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때리는 것이 선수라고 느꼈다면 이렇게 받아두고 실리로 계속 이득을 보면서 판을 정리해 나갔을 텐데 역시 이쪽 때리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아마 이쪽을 때리는 것이 선수라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켜두었고요. 이수는 이 단점을 지킴과 동시에 이 백 전체를 노리는 수입니다. 역시 저는 좀 아쉬운 게 계속해서 이쪽에 때리는 것이 선수였다면 이렇게 강하게 둘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집으로 백이 좀 이득을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의 숫은 백의 실리로 조금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이후의 숫은 대국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변 쪽에서 백이 늘어간 장면입니다. 네, 일단은 백이 이곳을 늘어두면서 또 실리로 이득을 보았죠. 네. 이제는 흑도 이 중앙을 공격을 하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백도 끊어가고요. 흑도 넘어가는 것은 절대이고요. 네. 지금 백이 이곳 있는 것이 선수라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곳을 계속해서 파워한다면 단수를 치고 촉촉수가 돼서 흑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쪽 있는 것이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이제 백은 사활 걱정은 없겠어요. 네, 그렇죠. 이곳을 넘어가야 하는 장면인데 이곳이 있는 것이 선수라면 이었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곳 찔리는 것도 선수고요. 단수 치는 것도 선수고 흑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잡으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백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우상 쪽에 이 큰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도 지금 또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바둑은 아직도 흑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을 조금 백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네. 아, 우상귀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상 쪽에 손이 돌아오는 사람이 이 바둑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김희중 선수가 초반부터 앞서 나갔던 형세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좁혀졌고요. 지금은 누가 이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초반부터 흑이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김희중 선수의 두는 수법만 보더라도 이 바둑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선수를 시켜서 집 모양을 갖추겠다는 뜻이고요. 아, 우상귀의 선수 교환이 참 아쉽습니다. 아마 이 우상 쪽에 선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심하게 두지 않을 것이거든요. 네. 이 두 점도 버려가면서 이 중앙 쪽 공격에 올인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이쪽이 선수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좀 김희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패를 통해서 패감을 쓴 것이고요. 백도 이곳이 있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자, 찔러가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겠고요. 네, 흑이 이렇게 이을 수가 없죠. 있는다면 이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어야 하는데 이 찌르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교환이죠. 하변에 패를 먼저 따는 교환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참 백이 기분 좋은 교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쪽 살기 전에
이것이 있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살기 전에 이런 찌르는 교환들이 다 기분 좋은 선수 교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곳으로 이었는데요.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히 정수였어요. 이렇게 있고 있는다면 서로 한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백이 한 번 때리고 네. 이렇게 때린다면 백은 두 개를 때렸고 흑은 하나를 때렸기 때문에 백이 한 집 이득 받습니다. 이런 좀 정교한 부분에서 김희중 선수가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정교한 부분은 주니어 선수인 정한필 선수가 좀 주특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승률 그래프도 굉장히 팽팽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우상 쪽에 누가 손이 돌아오느냐 그것이 관건이 됐고요. 승률 그래프도 굉장히 미세해졌습니다. 네, 살아두었는데요. 지금 흑도 하변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흑이 이쪽을 때리고 싶지만 하변 쪽에 이쪽을 젖히고요. 찔러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밀어둔다면 패가 됩니다. 이 네. 흑도 굉장히 큰 패가 걸리기 때문에 흑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역시 계속해서 실패라는 것이 이 두 점을 버리고 이 중앙의 공격에 올인을 했지만 지금 결국 후수까지 잡았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이 바둑에서 처음으로 백쪽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정한필 선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바둑을 지금 역전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선수 교환이고요. 네. 아, 이 바둑을 역전을 시킨다면 김희중 선수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김희중 선수가 본인도 굉장히 우세했던 바둑이라고 느낄 텐데 지금 그쪽을 때렸어요. 네. 이쪽 때리는 수가 지금 선수가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우기는 것인데 이쪽은 선수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바로 찝어가는 수는 역시 백이 잡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뒤로 받는다면요. 이어야 하는데 이쪽을 두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유중 선수가 선수가 되지 않는 곳을 때려낸 것이고요. 정한필 선수도 손을 지금 빼는 것이 정수인데 역시 바둑이 조금 우세해졌다고 느꼈을까요? 지금 이 교환은 일단 김희중 선수가 기분 좋은 교환을 했습니다. 네. 정한필 선수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일단 받아두었고요. 계속해서 우상 쪽에 누가 손이 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삶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이곳은 먹여치고 때릴 때 이곳을 때려낸다면 2단패가 됩니다. 흑이 빠진다 하더라도 때려내서 패가 됩니다. 네. 이제는 우상 쪽에 백이 손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곳을 후수로 살자. 이쪽 때리겠죠. 이제는 패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패를 흑이 진다면 당연히 흑의 패배가 되겠고요. 흑이 이기더라도 조금 피해를 최대한으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백이 패감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쪽 끊는 패감, 찌르는 패감 이런 것들이 다 패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때리는 것도 패감이고요. 네. 백이 패감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최후의 전장인 우상 쪽의 패가 승패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희중 선수가 이 바둑을 패배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초반부터 워낙 잘 뒀거든요. 계속해서 우세를 지켜나갔는데 이 우상에 이 때리는 것이 선수라는 것을 놓친 것이 이 바둑의 패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프는 점점 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역전이 된다면 참 다시 재역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판이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더 이상 승부를 걸어볼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형세를 그르친다면 더 이상 반전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흑이 패감은 이쪽 하나, 2개 정도 있습니다. 이 2개 이후에는 패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백은
이쪽 지금 때리자 네 찔러가는 것도 팩감이고요. 받는다면 2개, 3개, 여차하면 4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패는 계속해서 버티기는 김희중 선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해소를 했죠. 더 이상 패를 버티지 못하고 해소를 했습니다. 네. 석점이 들어가서는 백승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선수가 되는 자리였는데 중앙에 3점을 내어주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후에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지만 105집 반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김희중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바둑일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이 마무리가 되고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자, 준우승을 차지한 김희중 선수, 정한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시니어 선수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김희중 선수가 앞서 나가면서 우승컵이 김희중 선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막판에 실적을 범하면서 우승컵이 정한필 선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한필 선수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